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FOMC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계속해서 짙어지고 있습니다. 주요한 코인들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오늘 당장 조금 주워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FOMC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고민이 깊어지시죠. 오늘 전문가님과 같이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오늘의 코인 통해서 이 전략에 대한 방향성 한번 살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나란히 상승하면서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다우존스 0.1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47%, 나스닥 지수는 0.94%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화력을 내뿜었습니다. 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었던 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9일이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의 틀은 마련됐다라고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속에서 알파벳은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어서 시총 3조 클럽에 합류하게 됐고요. 테슬라도 머스크의 역대 최대치 자사주 매입에 힘입어서 주가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럼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얘기들이 있었는지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와 관련된 소식부터 도지코인의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첫 번째 내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는 18일에 XRP ETF가 출시가 됩니다. 당초에는 지난주로 출시가 예정돼 있었는데 막판에 조금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번 주로 조정이 됐던 바 있습니다. 해당 상품은 미국 최초의 XRP 스팟 ETF입니다. 투자자들이 토큰을 직접 구매를 해서 ETF로 이 관리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 상품을 개발한 자산운용사 렉스셰어즈는 이미 솔라나 스테이킹 ETF도 출시했던 바가 있고요. 또 성공적으로 이뤄낸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품의 출시까지도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목요일부터 투자자분들이 조금 바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나타날 시장 전반의 움직임도 살펴봐야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슈를 통해서 만나봤던 XRP ETF의 출시, 이런 개별적인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XRP는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살펴봐야겠죠. 향후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오늘의 코인 통해서 계속해서 같이 한번 짚어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까지 나타났던 시장 전반의 상승 랠리,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상승세를 보였던 건 도지코인이었는데요. 빠르게 올라서였을까요? 이번에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조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등락률로만 보더라도 시총 상위 10개 코인들 가운데 도지코인이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하락세,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앞서 짚어드렸던 것처럼 FOMC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밈코인의 변동성이 높다는 게 현재 시장 안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바이누, 페페 그리고 봉크까지도 조금은 더 큰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들은 이번 하락이 단기 조정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이후에 다시 그전에 보여줬던 강력한 상승을 도지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체크해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 이제 확인해 보시죠.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주요 코인들 그리고 다수의 코인들이 모두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을 봤을 때는 조금 굳건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0.14%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직까지도 11만 5천 달러의 움직임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낙폭은 조금 큽니다. 2.3%가량 하락하고 있죠. 그래도 4,500달러 위에서 움직임 가져가기 때문에 이 정도도 양호하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XRP 1.9% 정도 빠지고 있죠. 어제 방송에서도 볼린저 밴드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중간선까지 거의 근접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간선에서 딛고 올라갈 수 있는지 XRP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라나도 3% 넘게 빠지고 있고요. 도지코인 역시나 큰 폭의 낙폭 5% 넘는 하락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전반의 눌림
눌림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회인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 건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방송에서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지만 저희 방송이 55분까지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전략들 계속 이어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훈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화요일의 전문가 심훈입니다. 자, 시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도 된다는데 그리고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왜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지, 오늘은 왜 시장이 이렇게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방송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게 FOMC 그리고 금리 인하죠.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시장은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 어차피 금리 인하가 될 거라면 기대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시겠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꼼꼼하게 짚어보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화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파월 의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B컷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X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에게 B컷을 해야 된다. 0.5%포인트 금리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난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이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된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그러면 하락을 하는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넌지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코인들이 거의 다 그 정고점에 도달해 있고 정고점에 도달해 있다고 하면은 거의 다 그 개인 투자자들의 그 매도세가 상당히 많다. 개인 투자들이 많이 물려 있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에서 조금은 수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좀 지긋지긋하니까 내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상당히 많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일시적인 하락, 분명히 우리는 얘기는 했었고, 그리고 그 일시적인 하락이 아름다운 조정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의 흐름이 조금 낮게 또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조금 더 모여진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시장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분명 맞는 얘기지만요. 일단 다수의 코인들이 전고점에 도달한 상태다라는 걸 전문가님께서는 짚어주셨습니다. 전고점이라는 건 이미 고점을 한번 찍고 내려온 이력이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에 투자자들의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면 내가 일단 본전은 챙기고 나와야지라는 심리가 바로 작용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강력한 트리거가 그만큼 필요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강력한 트리거, 이번 주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한 주가 운명의 한 주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자, 이 FOMC뿐만 아니라 다른 뭔가의 경제 지표들도 조금 나오는 주잖아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가 좀 나오죠. 소매 판매가 지금 이전에 0.5가 나왔고 예상은 0.2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소매 판매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경기가 좀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 이번에 그 목요일에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0.25%포인트 금리 인하할 때하고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때하고 분명히 다른 구조를 가질 것이다.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급등한 이후에 경기 침체라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조정이 빠르게 나타날 것이고 0.25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좀 계단식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전고점에 걸려 있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정 이후에는 금리 결정 이후에 분명히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절대 여기에서 흔들리지 마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결국에는 어느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그 다음에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나서서 어떤 스탠스를 보일 것이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도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수준으로 나오는지는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시나리오를 나눠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확률이 조금 낮기는 합니다만 빅컷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해야겠죠. 만약에 만에 하나 50bp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급등이 나올 확률은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치도 않았는데 이렇게나 크게 내렸구나. 잠깐 환호할 수는 있지만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 뒤따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하락세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잘 살펴봐야 될 건 25bp 인하가 될 것 같습니다. 25bp로 인하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뭐 점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시적으로는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은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게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거래량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분명히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 보면은 거래량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XRP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거래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고점에서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하락이 부득이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조정은 제가 왜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하냐면 반영이 된 이후에 이제 수익을 내신 분들은 수익을 내고 나갔고 네. 그리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나간 상황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 지금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겠다. 그리고 제가 라이브 방송 때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높은 가격에 샀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물을 타고 싶다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제가 그 물을 탈 수 있는 그 부분을 좀 타점을 좀 읽어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제 그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제가 높은 가격에 샀다. 그러면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적절한 그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라도 더 조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걱정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죠. 하지만 그마저도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렇게 짚어주신 겁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 불안하다. 금리 인하 이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드시면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오늘의 코인에 출연하지 않으시는 날에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님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의 시나리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시장 안으로 한번 들여다봐야겠죠. 그 안에서 가격적인 움직임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XRP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량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빠진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는 더 빠진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왜냐하면 일시적인 상승을 했잖아요. 네.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의해서 일시적인 상승을 했는데 좀 아쉬운 게 거래량이었다. 거래량만 있다고 하면 이전에 4,500원이나 그다음에 4,900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전고점이 4,433원이 좀 단기간에 박스권을 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지점입니다. 근데 최근에 4,100원대를 살짝 넣으면서 4,433원의 어떤 물량들을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거래량이 우뚝 서면서 그 지점을 돌파한다고 하면 분명히 올해 안에는 4,900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 XRP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돼야 돼요.
돼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돼야 되고 현물 ETF가 11월 14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에서 지금 과연 우리 XRP를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모든 테스트는 끝났거든요. 모든 테스트는 끝났는데 지금 사용을 할지 안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라이브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우리 XRP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XRP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 라인 4,433원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잘 지키면서 넘어가게 된다면 4,900원까지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나타날 가능성 우리가 열어둬야겠죠. 그렇다면 4,100원에서 잘 지지되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의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더 세밀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XRP 한번 만나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도 여태까지 굉장히 힘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알트코인 단에서 조금 조정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솔라나를 지금 매수의 기회로 잡아야 되나 호시탐탐 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떨까요? 우선 솔라나는 제가 예전부터 솔라나 계속적으로 외쳤던 그쵸. 거였었고 45만 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잠시 계단식 조정에 또 들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단식 조정,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대 양봉 만들어진 이후에 장대 양봉의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계단식 조정이 완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일시적으로 45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적절한 좀 타점을 잡고 싶다 하시면 이 시문과 같이 하시면 분명히 그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히 솔라나 아직 추세는 죽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가 또 최근에 약간의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솔라나 이제 빠지려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유자분들이라면 걱정이 앞서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솔라나 지금도 관심 가지기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45만 원까지도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으니까 솔라나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도지 한번 만나보시죠. 도지가 또 급격한 상승세를 이룬 만큼 조금은 빠르게 빠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어느 라인을 조금 잘 지켜줘야 될까요? 어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네. 다른 애들보다 정말 많이 빠졌는데 제가 전고점이 374원이거든요. 네. 전고점에 있던 기준봉의 종가가 374원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잠시 봤더니 373원에서 2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374원만 제대로 지켜준다고 하면 이내 오. 거기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374원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전고점이 어디에서 마감됐는지를 조금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374원에서의 지지 여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도지코인이 선봉으로 달려나갔기 때문에 밈코인 단에서도 따라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인가 하고 시바이누 담으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시바이누도 한번 살펴보시죠. 자, 결국에는 도지코인이 빠지니까 그 아래도 또 주르륵 같이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어요. 시바이누도 그렇다면 도지처럼 좀 잘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개별적일까요?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게 0.020부터 0.024가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묶여 있는 데고 네. 거기서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최근에 0.021까지 올라갔어요. 0.021까지 올라갔다는 뜻은 분명히 한번 0.020부터 0.024 이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주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유심히 보실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래량이 우뚝 섰다는 소리입니다. 거래량이 우뚝 섰다는 소리는 분명히 거기에 있는 물량들을 어느 정도 받아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결코 나쁜 조정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고,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면 분명히 0.020부터 0.024는 분명히 뚫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1차적인 목표가는 0.035까지도 좀 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시바이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지코인뿐만 아니라 시바이누까지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매물대를 어느 정도 체크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까지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바이누도 앞으로 충분히 더 갈 만한 상승 여력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면서 밈코인 안에서의 전략들 잘 세워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코인들 만나봤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다 대부분이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다른 코인 뭐가 있을까 궁금해지시겠죠.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히든 코인을 선별해 오셔서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히든 코인도 바로 그 다음부터 오름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에서 제가 기억이 나요. 네. 골라 오셨는데 네, 네. 지금도 벌써 올라가고 있어요라고 맞아요. 좀 아쉬워하셨잖아요. 그래도 네. 그 다음에 더 올라갔네요. 우선은 이 코인이 아캄인데 아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일정적으로 섰잖아요. 네. 서고 난 다음에 아쉽게도 제가 말씀드린 그 순간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상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준봉의 시가를 깨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지금 현재 지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지지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만 다시 한번 잡으신다고 하면 이 파동을 이용해서 분명히 정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충분히 수익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낼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히든코인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한 주간의 모습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방송을 하는 그 순간부터 오름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움이 남는 코인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자리를 잘 다지면서 더 갈 수 있는 시동을 걸고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짚어주셨죠. 향후의 대응 전략 통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승세도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하신다면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래도 이거는 지나간 히든코인이고 오늘의 따끈따끈한 신상 코인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오늘의 히든 코인은 어떤 건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뭔가 올라버린 코인은 약간은 좀 뒤로 넣어두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코인은 더 큰 상승률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만나볼 수 있는 코인은 이겁니다. 제가 세 가지 선을 말씀드리면서 그 매매의 원칙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쵸. 라이브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매수 신호가 2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매수 신호가 나오면 한 30% 정도 분할 매수하시고 네. 두 번째 매수 신호 나오면 거의 70% 정도 매수해서 마지막으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두 가지 매수 신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주 히든코인 같이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고 지금 잠시 조정을 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매수를 하시면 충분히 여기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시문에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코인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전문가님의 노하우를 가득 담은 세 가지 선을 지표 삼아서 항상 신호를 발굴을 해내십니다. 그런 신호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의 히든코인 매수 신호가 최근에 2번이나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세 가지 선은 도대체 뭘까? 이 부분도 궁금하시겠죠.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만나본 히든코인의 자세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세 가지 선에 대해서도 노하우를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5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히든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고점까지 지금 바라보고 들어가시는 건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목표 수익률이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선에서 매수 신호가 1, 2가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20%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거의 제가 25% 정도 보고 있는데 조금 낮게, 여러분 조금만 낮게 수익률을 챙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 20% 정도만 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히든코인 목표 수익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전고점까지는 25%지만 그래도 우리가 20% 정도에서는 만족하고 나오는 전략 세워보자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